아직 겨울이 한창이어야 하는 1월, 유라체육공원으로 가는 아파트 사이길에서 꽃망울을 머금은 성질 급한 나무를 봤습니다. 이대로 봄이 오는 걸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죠. 북극 한파가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센 녀석이었죠. 먼 출장길에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요. 지하철을 나와 집으로 가면서 만난 영하 8도의 대구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라는 말이 실감나더라니까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한 달 대구 동구 FM의 전파는 동구 안심지역, 혁신도시, 시지, 경산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도 꿋꿋하게 지역 소식들을 전해줄 것을 응원하면서 월간 안심 2024년 2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입니다. 2024년 2월 갑진년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1월 정식 출범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걱정과 기대 속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큰 무리 없이 전파를 송출했어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일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10시와 밤 9시에는 라디오 자원 활동가들이 준비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죠. 제가 진행하는 월간 안심은 대구 동구 FM의 월요일 아침 10시와 주말에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은 많은 시간을 음악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간 노래들을 듣는 재미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래보다는 안심마을의 다양한 사연들이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FM 104.5MHz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갤럭시 폰이라면 와우 라디오라는 앱을 통해서, 아이폰이면 라디오 FM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난 한 달간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월간 안심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수 유정석 님이 부른 질풍가도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쾌걸 근육맨 2세라는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오픈곡이었는데요. 경쾌한 분위기와 힘있는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다고 해요. 특별히 야구장 응원가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대구로 내려오던 2005년에 나온 곡이라고 하니 아주 긴 세월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동안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질풍 같은 용기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 곳곳에서 진행됐던 행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2024년 1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행사들입니다. 순식간에 지내온 새해 첫 달, 안심마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지난 1월 4일 최종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정식적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방송을 준비한 활동가들의 방송이 지역 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과 방송이 정감이 가더라고요. 이 내용을요, 지역 언론인 평화뉴스에서도 대구 동구 FM의 출범을 환영하는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라디오가 좋은 일로 신문에 많이 나서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DJ들의 방송도 다 같이 유명해지게요. 화이팅! (1월 1일부터) 한겨레 신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우리 안심마을이 소개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대구 안심마을이라는 신년 기획 기사였는데요. 무려 제가 본 기사만 해도 한 8개쯤 되는 것 같아요. 1월 1일, 1월 4일, 8일, 17일 등등등.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밀도 있게 분석한 기사가 시리즈로 실렸습니다. 전 국민이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마을을 부러워하고 또 따라하면 좋겠네요. (1월 6일과 10일, 15일) 유라 타임스퀘어 2층에 있는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학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님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마을에서도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둥지가 궁금해서요. 특별히 오늘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월 20일에는) 우리 대구 동구 FM의 편성 책임자시죠. 가수 채태식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밴드 오늘 하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산동에 있는 가락 스튜디오에서 공연이 열렸어요. 원래 작년 12월에 예정됐던 공연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 달이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맨 앞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연주자들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 아주 생생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밴드 오늘 하루 다음 공연을 기대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더 많이 유명해지세요. (1월 26일에는) 마을신문 안심마을의 창간준비 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아직 창간준비 딱지를 달고 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는
갑진년을 맞아 용띠들의 새 인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개국 소식이 두 쪽에 걸쳐서 이제 소개되었고요. 그걸 보시면 우리 개국 공신들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도 마을사람 인터뷰, 책 리뷰, 맛집, 소개, 육아기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땅과 사람 이야기 매장을 비롯해서 마을 여러 곳에서 종이신문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창간 준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준비 그만하시고 이제 창간하시길 바랍니다. 1월 26일 저녁 둥지에서는 꿈자람학교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 자리에서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된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도 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꿈자람학교는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글쓰기, 길 위의 인문학, 수학과학교실, 지구특공대, 영어로 세상 표현하기 등등등 제목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죠. 저도 지난 2년 동안 꿈자람학교에서 과학선생님으로 아이들을 만났답니다. 둥지랑 꿈자람학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뒤에 인터뷰가 이어지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이상 한 달 동안 안심마을 소식을 꾹꾹 눌러 담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을 듣고 계십니다. 진추하의 Graduation Tears 들으셨습니다. 2월은 뭐니 해도 졸업식이 많이 열리는 시기죠. 졸업식, 꽃다발, 그리고 축하함, 그리고 아쉬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한 노래에 담는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우리 둘째 아이도 졸업을 했을 수 있겠네요.
이 땅에 뭐든 졸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한 달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마을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 관계자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볼 시간이에요. 2024년 2월호 안심마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한 명이 아니고요.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선생님들입니다. 둥지와 꿈자람학교 이야기를 듣기 위해 김민규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김민규 리포터 나와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저는 지금 마을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나와 있습니다. 유라 타임스퀘어 2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공간 안에 그 2층 다락방이 아지트처럼 꾸며져 있어서 아늑해 보이는 곳입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둥지 운영진 여러분들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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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있고요. 꿈자람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마을학교 둥지의 조합원이고요. 저는 발기인입니다. 발기인이고 아직까지 조합원이고요. 네. 그래서 꿈자람 배움터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김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을학교 둥지 교사 박은혜입니다. 네, 저도 마을학교 둥지 교사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분이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마을학교 둥지라고 하는 곳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뭘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이제 방과 후에 생활하는 곳이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활동하는 곳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서 그 이외 시간에 자유놀이들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텐데 조금 이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한 달 브리핑 시간에 둥지 설명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행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둥지가 매년 신입생들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둥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이제 매년 둥지의 철학, 그다음에 활동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진행을 했나요? 저희가 1월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아니면 밴드에서 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을학교 둥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둥지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이 동네에서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그죠? 저 동동도 생기기 전에, 네네. 여기에서 어린이집 중에서 한사랑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장애 네. 비장애 통합 어린이집요. 거기에는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1대1에 맞춰서 잘 이제 교육을 해나가고 생태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몇몇 아이들이 거기에 줄을 서서 대기해서 겨우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서 정말 개별적으로 존중도 받고 생태 중심의 교육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 존중을 받았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네. 졸업할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로운 곳에서 그 다음 단계는 학교에서 바로 일찍 하교한 다음에 네. 학원을 뺑뺑이를 몇 개나 돌리고 그러니까요. 그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안 좋은 그래서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네네네. 두려움에 떨던 몇몇 가정의 엄마들이 결합하여서 우리 그러면 제2의 한 사람 같은 곳을 만들어 보자. 네.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생태 중심으로 개별성을 존중받으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으면서 이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초등 시절을 네.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7가정이 가정이라고 해야 되나? 7 네. 가정이 모여서 네.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정말 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너무 괜찮은 취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네. 또 그런 둥지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곳에 와서 자리 잡기까지 우여곡절이나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았죠. 네, 지금까지의 뭐 그 과정들 그런 것에 네.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발기인이 7가정이라고 했는데 네. 처음에 지금 이화선 씨 네. 나오고 있고 강은자 씨, 이정미 씨, 네. 이 팀은 사실 이제 오랜 일에 인연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신랑들부터 네, 네. 대학 동기에다가 그래서 같이 개 모임도 오랫동안 하다가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아서 모두 다 한 사랑에 보내고 모두 똑같은 시기에 졸업을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네. 이제 의기투합한 인연이 있고 또 은호 아버지라고 박인규 씨, 그 다음에 한사랑 원장님, 네네. 근데 한사랑의 그 교사인 성민영 선생님 이렇게 해서 7가정이 모여가지고 발기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러 가자 네. 이러면서 그 당시에 7곡의 마을 공동체도 다 돌아다녀보고 그다음에 곳곳 마을 학교라는 마을 학교 CG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갑자기 박인규 씨가 갑자기 나리고 박인규 씨 부인이 임신을 덜컥한 상태였단 말이죠. 네. 네. 임신에서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서도 이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밤샘 토론을 하는데 배부른 언니는 옆에 누워 있고 1박 2일에 어디 갇혀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 와중에 저도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둘째를.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네. 웃었네요. 그래서 이 배부른 와중에도 만들어야 된다. 성미산에 가보자 해서 만삭의 성미산까지 은호가 그때 박은호 양이 거기서 뱃속에서 성미산까지 탐방하고 네. 애들 데리고 거기서 마을학교도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모델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터전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맨날 전부 다 아파트에서 산다. 주택을 맛보여주자. 막 이러는 와중에 그래 돈이 어딨노 그러면 전세라도 주택 전세라도 알아보자 이런데 갑자기 그 윤문주 원장님께서 네. 월세 전세면 조금만 쓰다가 나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터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또 돈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또 없는 돈 모았는데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야월 인근의 구도심을 다 훑고 저희 1단지 근처 빌라가 들어설 때 거기 다 훑고 네. 예,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다니던 그 시절이 상상이 안 가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책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예, 합의와 이런 소통. 그래서 모델을 한 줄 만들어서 네. 페이퍼를 작업하면 이거는 반댈세 하면서 다 엎고 끊임없이 싸움의 그 흔적이 바로 이 말학교 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땀이 멋있습니다. 정말 정말 서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땀이 서려 있고 7분의 발기인 가정분들이 네.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둥지에서 또 이루려는 분도 있고 자기 집은 없었어요. 자기 집은 참고로 없는데 자기 집은 다 전세. 네, 이루려 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둥지만 잡아. 네. 그 또 싸워가면서 뭐 이 과정이 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싶습니다. 그 민주적인지는 잘 모르고 책으로 배워가지고. 네. 이렇게 또 많은 노력과 뭐 땀과 뭐 눈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둥지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2024년에도 아이들을 또 모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회 포스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둥지는 어떤 아이들이 올 수 있나요? 네, 둥지는 주체적 아이와 사회성이 강한 아이,
사랑이 가득한 아이, 독립적인 아이와 개성이 넘치는 아이 등 누구든 뭐든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또 대부분이고 시대가 또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예전처럼 놀이터 나가서 놀면은 네. 뭐 친구들이 어딘가 있어서 같이 놀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서 네. 예,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여기 이 둥지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또 방학 때 어디든 이렇게 언제든 와서 네.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맡기셨을 때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네, 네, 그런 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모든 아이들이 와도 됩니다. 좋습니다. 깨알 홍보까지. 네. 선생님,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시 목이 쉰 것이 자유로운 아이들 때문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태생적인 그 영향으로 한 30%는 아. 제가 허스키 하고요. 아, 그렇군요. 70%는 이제 우리 자유로운 아이들 네, 때문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네. 목이 쉬어갈 정도로 동물 자유로운- 보이스라고 하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한 곡 신청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으실까요? 네,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오. 신청드립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실까요? 악동 뮤지션이 아이들이 좀 같이 들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가사고.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너무 좋아서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을 정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둥지 마을학교 안에 꿈자람 학교라고 또 다른 학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마을학교 둥지의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꿈자람 배움터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마을학교는 평일 방과 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꿈자람 배움터는 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꿈자람 배움터에서 운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꿈자람 배움터는 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네. 교장, 교감 이런 직책을 달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도 이렇게 2년 반 동안 진행했습니다. 마을학교 둥지는 주중에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꿈자람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꿈자람 학교의 수업은 또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꿈자람 배움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꿍꿍이 깊은 설계가 있어요.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뭘 지식 전달이라기보다는 네. 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도 우리 아이랑 얘기를 하면 엄마 뭐 먹을래? 뭐 사줘? 이런 이야기가 이제 끝에 깊은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죠? 네. 동네 어른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구야? 이러면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잖아요. 끝이죠. 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뭐 학교 선생님하고도 I am a boy, 이걸 하면 너무 옛날인데. 네, 끝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꿈만 가지고 돈하고 상관없는 꿈만 가지고 만들어낸 동네라서 그런지 그렇죠. 네. 참 꿈도 많으시면서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동네 이모, 아재, 삼촌으로 이렇게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과 너무나 자유로운 아이들과 이 전문가들의 아재 이모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 꿍꿍이를 설계를 했죠. 그래서 옆에 계신 김유경 선생님과 머리를 확 짜내서 설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학원처럼 한 달 탁 끊고 난 뒤에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끊을래요. 이게 아이들 입버릇처럼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과 만남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죠. 안 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대학 체계처럼 여러 과목을 만들어 놓고 수강 신청을 하게 한 다음 한 학기 끝날 때까지 못 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온갖 수업을 해도 아이들과 찌질고 뽀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설계를 긴 호흡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한 명씩 모셔두고 이제 꿈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런 학교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문학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또 효 어머니 아버님 이 평소에 글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래, 그걸 펼치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탁 꼬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유경 선생님은 원래 여기가 이제 전문가 글 토론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게 전문가이시고요. 또 조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업은 그냥 일반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시는데 외국어가 막 누수능란해서 몇 개 국어를 하신단 말이죠. 언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여러 곳에 다녔던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세상 표현하기 딱 시키죠. 그리고 이제 과학 전문가가 계세요. 과학, 수학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또 꿈도 많이 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능력치가 엄청나신데 이 초동을 데리고 하시겠나 싶지만 그 색상을 키워야 된다고 또
해갖고 또 동의하셔서 과학, 수학 수업이 또 있어요. 네. 예, 단순히 덧셈, 뺄셈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챗 GPT로 챗 GPT. 그걸 활용해서 네. 막 그죠? 아이들이 글쓰기 한 거를 네. 그죠? 챗 GPT에 탁 넣었더니 한 극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도 시연하시고 그런 걸 다 하고 있군요. 네, 예술 성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후 위기이니까 네. 예, 에너지 전문가 분 또 모셔와가지고 네. 모시고 에너지 수업, 미래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수업하고 자전거 타고 안심농장 가서 농사 짓고 안심협동조합의 국장님을 모시고 농사 네. 짓고 이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과목까지 네. 좀 국영수지만 국영수가 아닌 네, 네, 그다음에 네. 여러 다양한 대체 과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즌 1이 끝났고요. 네. 시즌 2로 다른 이제 마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또 뭔가를 토해내서 네네네네. 목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수업으로 시즌 2가 우리 마법 학교도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와, 엄청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얼추 들어도 네. 제가 아는 지식 중에 아는 것들 중에 K묵이라고 네. 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는 대학 강의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막 네. 그 대학 강의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아이들이 막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지금 하게 되는 이런 네. 과정인 것 같아서 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과목이 지금 6개 대충 들어도 6개 7개 넘는데 네, 매 학기 막 신설되고 막 네. 사라지고 신설되고 사라지고 이게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대학 네. 갖고 한 학기 이거 수업료만 따져도 한 200원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고퀄입니다. 근데 네, 엄청납니다. 선생님이 네. 좀 이제 좌절하실 때도 있죠. 너무 그렇군요. 자유로워서 애들이. 네. 이렇게 또 둥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둥지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면,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둥지를 대표하는 자랑이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 비장애 통합, 그다음에 연령 통합.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남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이것이 되게 없어져 가는데 이런 힘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면 나중에는 어떨까 하면서 되게 설레고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둥지에서는 우리 그냥 나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네. 그리고 공동체도 이렇게 배려해 갈 줄 아는 네. 이런 것들이 다 버무러지는 그런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은지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둥지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 뭐 다들 사랑할 수 있고, 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둥지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둥지가 2013년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아까 발기인 분이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이 2013년부터 이어진 역사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람되는 에피소드는 네. 아이들이 처음에 1학년 때 왔을 때는 조금 울기도 하고 좀 언니 오빠들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네. 조금 적응 못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못 어울려서 서먹해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쭈뼛 하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억지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스며든다는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뭔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또 나도 주체적이면서도 다른 친구랑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부모 협동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아이들을 어디에 그냥 맡겨두고 그냥 우리가 밖에서 강요만 하고 아이들이랑 동떨어져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게 좀 어떤 어른으로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직접 뭔가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이나 이 세상을 위해 뭔가 고민하는 것이 좀 힘들어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보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니까 그런 그 아이들의 그 표정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놀아서 막 뭐 어떤 분들은 걱정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뭔가 덜어내고 그 속에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 길이 아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가치관이나 방향과도 맞아서 좀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더 마을학교 둥지를 더 제가 지금 막 마음속에 이렇게 제 미래 아이를 낳으면 보낼 곳.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둥지를 인터뷰하러 오신 선생님께서 여기 글을 써주신다고 한번 오셨었는데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오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시면 꼭 둥지에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따로.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라고 하시면은 네. 본인의 자녀를 보내라고 맞아요. 자기 너무 보내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알았으면 보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2번 후보로 저희 아이를 등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남아가지고 기약은 할 수 없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인터뷰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곡을 한 곡 더 받아볼까 해요. 혹시 또 라디오에서 틀렸으면 하는 신청곡이 있을까요? 저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처음에 반주 소리를 들으면 되게 약간 신다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맞아요.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누구나 공감 가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윤하가 부르는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웃음을
네,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께나 혹은 또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마을 주민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만 있어도 안 되고, 아이들만 있어도 안 되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우리 마을에는 믿을 만한 어른, 또 다양한 어른, 든든한 어른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자기대로 잘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네. 둥지에서 뒹굴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지르고 싸우고 몸도 그렇게 놀았을 때 몸도 마음도 튼튼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잘 견디는 우리 둥지 아이들이 되기를 늘 바라고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마을학교 둥지가 올해도 또 신입생을 또 많이 받고 원래 있던 친구들하고도 함께 어울려서 또 마을의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놀고 꿈자람 학교에서 많이 배우면서 또 성장해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심마을 목소리 마을학교 둥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진행한 리포터 김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간 안심 2024년 2월호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맞았습니다. 한 달 한 권 시간인데요. 동네 서점 책방아이의 송영호 대표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 금방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1월 말입니다.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일단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책방에 거의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런. 예, 그래서 오히려 책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난달에 에픽테토스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한참을 이제 읽다 보니까 네. 그 성경의 잠언서 읽는 그 기분이 들었어요. 네. 여러 가지 교훈들 같은 내용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짧은 글들을 모아놓아서 그런지 짬짬이 읽기에도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름의 그러면 좀 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권한 그 안의 것과 밖의 것, 네. 예,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책은 제목이 품이 있는 삶입니다. 네, 정소연 작가고요. 정소현 네. 작가님. 그리고 요거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소설인가요? 예. 네. 책이 좀 너무 두꺼우면 사람들이 집지도 않을 건데 요거는 6편의 단편 소설. 단편 소설 6개를 모아놨군요. 자, 질문을 먼저 한번. 질문요? 네. 걱정되는데요? 아닙니다. 품이 있는 삶이잖아요. 네. 그 제목을 보면 굉장히 품이 있는 삶 좋은 건데 혹시 품이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품이 있다는 거는 이를테면 이제 자신의 자존감 그런 걸 좋습니다. 버리지 않고 사는 네. 삶.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자본으로 좀 풍족한 삶이 품이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는 소설이고 네. 얼마 전에 책방아이에서 진행하는 한 달 한 책 독서 토론 모임 책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읽어보니까 소개해 볼 만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설인데 여러 가지 뭐 기능이 있겠지만 그래도 읽고 나면 다른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렇죠. 책들이 이제 네. 근데 소설도 사실은 저도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던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다 실패하더라고요. 아. 그냥 자기가 가지는 느낌, 네. 자기가 가지는 어떤 생각을 정리하면 되는 거지 정답을 갖고 자꾸 이렇게 소설책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은 독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뭘 발견해내고야 말겠다 하는 것보다는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렇죠. 생각들을 네. 어쨌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기능이 있는 거네요. 또 그런 재미로 또 소설을 읽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질문을 제가 드리면 네. 이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현재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식들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가족 이외의 것도 힘들었는데 네. 치매에 걸린 이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치매는 사실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비교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이유가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가 더 품이 있는, 즉 그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전일까요, 후일까요? 치매 전일까요, 후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답은 없어요. 네. 생각해 보실 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가슴 아픈 그 세월호 참사. 네. 저도 이제 뭐 가까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을 뵈도 어떤 분들은 그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네. 어떤 분들은 즉 그 기억을 더해서 이기려고 하시거든요. 한편으로 망각이, 한편은 기억인데 과연 또 이 시대의 힘듦을 이겨내기 위해서 망각이 좋겠는지 기억이 좋겠는지 사실 이것도 답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네. 자, 그런 얘기들이 비단 6편의 단편이 이어지지만 그런 주제들이 조금 연결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망각과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을 차분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소설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네. 차례를 보면 6개의 이제 단편 소설이 목록이 있는데 품이 있는 삶, 110세 보험이 첫 번째고 네.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제의 일들, 지옥의 형태, 그 밑 바로 옆, 그다음에 엔터 샌드맨, 꾸꾸로 삼촌. 요거는 마지막은 제목이기 때문에 네. 호기심이 가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6개의 네. 단편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고 각각이 조금씩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뭐 다 다른 주제인데 네. 그래도 작가가 쓴 거니까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독 문제, 고독. 인간의 고독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책이거나 아하. 그렇지는 전혀 네. 그렇지 않고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데 고독을 대하는 자세, 고독이 과연 나쁜 것만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이것까지 껴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표지를 보니까 어느 건물 옥상 위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좀 섬뜩하죠.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이제 고양이 한 마리가 같이 네. 햇볕을 쬐고 있네요.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봤는데 고양이. 역시, 네. 예. 작은 고양이가 아, 있습니다. 네. 자, 요 품에 있는 삶을 통해서 그 망각과 기억의 문제 그리고 고독의 문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소연 작가님의 소설집 품이 있는 삶을 이제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 달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달 금방 가는데요. 그렇네요. 2월 또 잘 지내시고 네. 또 3월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에요. 방송을 들으실 때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이 성큼 다가왔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졸업과 입학, 그리고 새로운 준비로 분주한 2월을 보내고 계시겠네요. 새로운 출발로 마음이 설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 또 새로운 결심, 월간 안심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이었습니다. 안녕!